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잘 체크해놨다가 다음에 최고 볼 때 한번 고쳐봐, 네, 같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 서울역 뒤쪽 광장으로 나와 택시를 기다렸는데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정류장 앞 횡단보도 양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선을 어루 돌려도 사람들로 가득했다. 택시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 몰려오더니 줄은 금방 내야까지 줄어들었다. 줄은 금방 내야까지 줄어들었다. 이게 맞춘 거지, 라임을. 줄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예. 기사님 Y대 병원으로 가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게 좋아. 가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택시는 시내를 달렸고, 그 그를 만나 뵐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 이것도 이제 지금 그냥 이렇게 시간을 그냥 공간을 딱 축소해서 뭐 그렇게 쓰는 거라면 빨리빨리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 거라면 여기서도 어떤 뭐 서사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볼게. 그의 블로그에 부고 소식이 올라왔던 건 이틀 전이었다. 나도 지금 너가 쓴 이 글이 내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와닿아. 왜냐하면 나도 몇 주 전에 부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 네.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좀 존경까지 했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젊은 나이에. 그래서 나도 사실은 여기에 지금 감정이 이입이 돼, 사실은.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의 사망 날짜를 알리며 블로그 애독자들로 부담 없이 와선 추모해달라는 글을 작성했다. 장례식장은 Y대 병원이었다. 이게 또 쓸 필요가 있나? 아까 Y대로 가주세요, 병원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 아저씨한테. 네. 그것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제 네. 이걸 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가 일상을 올리던 장소와는 꽤나 거리가 있었다. 마지막 일상 사진을 올렸던 날짜가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장소는 종로의 K극장 근처의 절이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죽기 전, 일주일 전에 만나진 않았지만 일주일 전에 그 올린 블로그를 내가 받고 항상 나는 그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네. 그의 블로그를 알게 된 건 고작 2달 전이었다. 어느 현대시의 해석이 필요해 여러 블로그들을 전전하다 양질의 실론이 개진되어 있는 그의 글을 우연찮게 발견한 것이다. 그는 실론 말고도 더러 문학과 영화, 미술과 연극을 주로 다뤘고 간간히 칼럼과 일상을 쓰기도 했다. 어느 분야든 간에 지식이 깊고 방대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그의 글들을 탐독했다. 그에게 작은 감사라도 이건 잘 썼어. 이런 것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그 너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는 잘 써. 어느 글에도 공감이나 댓글을 달 수 없었다. 왠진 몰라도 이유 신청을 받아줬지만 댓글이나 공감을 막아뒀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의 어떤 성격이 약간 편협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나 진짜 그는 잘 제대로 그렇게 뭔가 자기만의 것이 좀 있다는 거지.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 몇 명인지는 상당히 표기된 하루 방문객 수를 보며 여기는 잘 들어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빈소에 가서 빈소의 상황들이 이제 보여야겠지. 거기서 이제 뭐 아들도 보이고 조문객들의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겠지.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른다. 그나마 성별은 그의 글들을 통해 남성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고 사는 곳은 일상 글을 통해 어느 종로구 어딘가를 유추할 수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좋아. 했던 호기심과 더불어 감사 인사는 그의 빈소로 향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의 빈소에 가까워질수록 떨림이 손가락부터 전신으로 퍼졌다. 기실, 전선으로만 접했던 전선, 인터넷? 네. 요것도 약간 이상해. 블로그로만 접했던 뭐 이런 얘기지. 대상일 죽어서도 실제로 만난다는 건 꺼짐직한 일이었다. 왜 꺼림직할까? 뭔가 그러면 이 화자도 뭔가 이렇게 이걸 정말 찾아올 정도면 대단한 어떤 열정이 있거나 어떤 그의 죽음에 뭔가 굉장히 관심이 있거나 하는 걸 텐데 그래도 약간 꺼림직하면서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게다가 글을 알게 된 지는 고작 2달밖에 되지 않았다. 어젯밤 침대에 앉아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 생각했다. 저번 시간 여기까지 읽었었지? 네. 우선 5만 원 한 장을 넣었다. 입김에도 힘없이 나풀거리는 봉투를 보고 있자니 누가 보기에도 꽤나 옹졸한 것이었다. 2장을 넣으니 그나마 정성이 보였다.
봉투를 품에 안고 3층으로 향했다. 그는 303호의 앞 복도에 근조안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이 사람들이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 근조안이 가득했고 이름을 살펴보니 대학 교수, 출판사, 언론사, 국회의원도 있었어. 3일차라 그런지 장례 분위기 가서 차분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은 적었고 빈소 안에는 친인척 몇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야. 그 사람이 친인척인지는 어떻게 알아? 처음 갔는데. 음,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글을 잘 쓴다는 건 미사여구를 잘 붙이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그 파인아트, 그러니까 순수 문학은 정말 그 안에 그 사람이 화자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친인척인지 만지 알았다면 이렇게 대화하는 걸 통해서 친인척인지 알 수 있었고 또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궁금해하진 않아? 이 화자는? 좀 사인에는 집중하지 않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막 죽을 만큼 나이가 막 90세 연세나 뭐 막 호상은 아니잖아. 어차피 이 사람은 그 정도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잖아. 나이를 잘 모른다고 해도 어쨌든 네. 매번 블로그 활동을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보면 한 60대나 70대 정도가 됐다고 해도 막 8, 90대 정도의 막 그렇게 아주 노인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나 같으면 말이야. 어쨌든 그렇게 활동을 하는 분이 그 아무리 뭐 친하진 않아도 왜 죽었을까 궁금할 것 같아. 갑자기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나오나 좀 볼게. 친인척 몇 명만 보였다. 차라리 오가는 사람이 많았더라면 인파에 묻혀 절만하고 나오면 되는데 사람이 적으니 입구에서 어슬렁거려 눈에 띄게 분명했다. 막상 오고 나니 침잠한 분위기에 빈소로 쉬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인 거야. 그치? 네. 중 두 줄이 그어진 완장을 찬 남자가 빈소에서 나오더니 이런 거 나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보이고 들리고 그는 나보다 머리 반 개 정도 크고 잘했어. 동그란 눈은 오목하게 들어가 그늘져 있었다. 그늘져 있었다. 오케이. 그가 입을 떼기 전에 먼저 조문하러 왔다고 일렀다. 그는 멋쩍게 입맛을 다시더니 어디서 오셨냐며 되물었다. 처음엔 돌아가신 분의 제자였다라는 같은 말로 어물쩍 넘기려다 블로그 글을 보고 왔다고 구했다. 그러자 그는 방긋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이었다. 재밌네.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는 손짓하더니 다시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고급스럽게 청취가 양껏 풍기는 실내가 눈에 들어왔다. 고급스럽게 청취가 양껏 풍긴다는 것을 조금 더 잘 표현해봐. 이거 네. 빈소로 들어갔어. 따라와. 이래서 이제 빈소로 들어갔어. 빈소로 들어가서 그를 따라 쭉 들어가는데 이제 그 빈소 그 장례식장 그 안에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지. 자, 네. 한번 다시 해볼게. 어떻게 했으면 될까?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그 신발장에다 신발을 놓고 안으로 들어가니 어, 내부의 내부의 조명은 한 테이블을 제외하고 다 꺼져 있었고 그 테이블 조명부터 눈에 보였어? 보통 어, 들어가면 조명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네. 우리가 조명을 보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 테이블 사람이 그렇지 네. 사람이 보이지. 신발장에 신발을 놓고 안으로 들어가니 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를 나를 쳐다봤다. 그렇지 그렇지. 쳐다보고 그다음에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그렇지. 그다음에 또 고개를 싹 돌려봐. 뭐가 보여? 고개를 돌리니 음. 불 꺼진 그 불 꺼진 식장이 보였다. 그리고 또 그 나는 쭉 걸어갈수록 사람들도 의식하지만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그 돌아가신 고인이기 때문에 쭉 걸어갈수록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 영정 사진이 있겠지. 예. 영정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 그 앞에 뭐 이렇게 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들이 좀 이렇게 헌화들이 보일 것이고 여기 보면서 상주들이 앉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보이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향 타는 냄새가 네. 또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안에는 네. 한 책상에만 그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별로 이렇게 슬퍼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들은 나를 발견하고는 차분히 일어서 맞았다. 분명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중 하나는 그에게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었고 그는 아버님 지인이라고 둘러댔다.
그를 따라 영정사진 있는 곳으로 향했다. 사진은 흰 국화들 품에 안겨 있었다. 파묻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지. 나는 처음으로 그의 실물을 접했다. 글투로 풍기는 느낌과는 자목 달랐다. 실제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보면 달라. 네. 와, 이 사람이 써서 이런 사람일 거다 생각하고 가서 뭐 작가나 영화 감독이나 뭐 만나보면 소설가나 다르더라고, 많이. 그는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들을 주로 썼고, 특히 칼럼엔 대상을 향한 매서운 시각과 비평적 어투였지만, 사진에서 인자함이 풍겼어. 오케이. 절을 마치고 나선 옆에 나무로 만들어진 통이 보였고, 준비해둔 부조금을 넣으러 옷깃에 손을 넣자, 그는 내 팔을 잡고 괜찮습니다 하며 다정하게 웃는 것이었다. 그는 내게 밥을 먹었냐고 물었고, 아니오라고 답했다. 밥 먹었습니까? 아니요. 빈소에는 주방 아주머니가 없어서 식은 음식이나 냉장고에 구비된 음료와 술밖에 없었다. 지금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 이 네. 문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설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소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굉장히 기본 초급 정도의 어떤 그런 거고, 이게 하나하나 다 보여야 돼. 그런데 이제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자, 설명을 하지 말고 이거를 눈에 보이는 묘사로. 그럼 내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들이 더 잘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하지 말고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볼게.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 빈소에 와서 지금 밥을 먹었냐? 아니요, 안 먹었다. 그래서 지금 상에 앉아서 있는 상황인 거야. 자,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설명을 하지 말고. 네. 한번 해봐. 너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장례식장 아니야. 자,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 절을 마치고 나서 어, 절을 마치고 나서 사진이 있는 곳을 나와 테이블에 앉았다. 응. 테이블에 앉았어. 그 다음에.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그가 내 옆으로 와서 앉아 밥을 먹었냐고 물었다. 응. 어, 그 다음에. 밥 먹을까?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자, 실제로 밥을 먹었습니까? 그랬어. 터무니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한데, 그렇게 밥을 지금 먹어야 되는 감정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 그랬더니 그가 또 하는, 대사가 이제 오가는 거지. 하는 어떤 그 차가 웃으면서, 그래도 오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근데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한 40대 뭐 한 뭐 중반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좀 어리면 한 30대 뭐 이렇게 되는데 돌아서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생각과는 달리 마치 나비처럼 나풀나풀거려 장례식장에서 희한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그 상위에 그 가지런히 이렇게 그 음식들이 뭐 이렇게 차려져 가만히 음식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느 장례식장에서나 다 똑같은 음식들인 것 같아. 근데 생전에 그가 했던 이런 글들이나 칼럼이나 말들이 과연 어떤 다른 사람과 그런 어떤 그 차이점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먹는 거야. 한술 뜨는데 한술 떴을 때는 이제 뭐 그 맛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한술 입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어저께 사실은 그 뭐 사람의 칼럼을 읽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것을 발자취를 다 찾아가느라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모래알 씹는 것처럼 굉장히 이것이 음식이 입에 들어가도 칼칼했다. 그래서 나오는 거지. 뭐 밥이냐, 밥은 뭐 먹어서 뭐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지금 우선은 뭐 문체나 이런 것보다 내용이 좀 궁금한 거니까 한번 계속 읽어볼게. 그다음에 그는 내게 밥을 먹었냐? 빈소에는 아주머니가 없어서 식은 음식이나 냉장고에 구비된 음료와 술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도 아까 나가서 먹으렸던 길이었다며 근처 식당에 가서 먹자고 했어. 따라가는 거. 그의 팔엔 감은 완장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복도로 나섰다. 처음 그와 몇 마디를 나누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또 대학로를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한 분위기 탓인지 어설프게 그와 같이 걸었다. 약간 뒤처지기도 했다. 그의 얼굴을 힐끈힐끈 여신 살폈다. 아까와는 달리 어딘가 찹찹한 표정이었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오물거리기로 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병원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국밥이었다. 국밥집이었다. 안에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다문다문 있었다. 식사는 금방 나왔다. 펄펄 끓는 뚝배기 두 그릇이 책상 위에 놓였다. 나와 그는 국밥에 집중하기보다 문답을 하느라 바빴다. 나는 돌아가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물었다. 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지금 이제 음식점 아니야. 자, 뭐 어떻게 할까? 우선 그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들어왔어. 앉았어. 자, 음, 앉았어. 그는 머리를 쓸어 넘기곤 손을 치켜 세우며 국밥 2개를 주문했다. 머리를 꼭 쓸어 넘어야 돼. 이제 항상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그가 지금 남자야? 네, 정확히 그게 지금 남자인데 몇 살이고 그가 좀 뭐 어느 정도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그 스테이션 전철역 근처에 또 남자가 앞에서 잠깐 나왔었잖아. 예, 그하고 상관은 없지만 계속 지금 이미지가 새로운 남자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계속 한번 해봐. 그래서 그하고 그가 뭘 시켰어? 계속 한번 이어나가 봐봐. 그가 뭘 시켰어? 음, 어, 푸근한 인상의 아주머니가 응, 국밥 2개를 들고 국밥 응, 2개를 책상 위로 놔뒀다. 놔뒀어. 그 다음에 어, 지금 서사가 자꾸만 설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든. 자, 네, 한번 이거 내가 옛날에 썼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 이제 이건 상황은 다른데 어떻든 이제 길거리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누굴 만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조용히 아멘을 속상이고 어두운 폭우를 걸었다. 멀리 집어든 불빛이 잔잔한 바다를 밝혔고 하늘이 별빛이 지상의 어둠을 어디론가 몰아내는 느낌이었다. 그 보는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넣고 그다음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돼. 그 공간 안에 내가 있어야 돼. 철썩철썩 방파제를 치는 파도의 거친 함성을 따라 머리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바라보며 소로를 걸어 마을로 내려왔다. 도대체 어딜 가야 현기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내가 지금 걷는 이유가 뭐라는 걸 얘기해 줘야겠지? 네, 발이 아팠지만 천천히 걸었다. 실제 내가 걸어야 돼. 내가 실제로 그 공간에서 밥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밥을 먹고 걷는 게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독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설명이 아니라. 소설이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형기는 그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을 호평했다. 어떻게 기독인이 부정적인 부분에 관해 쓴 걸 기독교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지금 이제 다운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대사로 쓴 거야. 형은 하나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노아가 자신을 위해 방주를 만든 건 사실이야. 방주를 타지 못한 수많은 인류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 신약의 시대, 우린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 계속 지금 대화하는 거야. 그 대화체로. 뭐?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약했기 때문이지. 과연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유일까?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에 지금 내가 걸으면서 현기라고 하는 그런 대상하고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대화체로 그 상황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야. 괘씸한 것, 이렇게. 아무리 3분 늦게 태어난 동생이라도 바득바도 새로 출간한 소설에 토를 다는 건 자신에 대한 불이었다. 불신자와 신자 모두 재밌게 읽고 있는 신간을 그렇게 호평하는 건 아마 자신에 대한 피해의식과 트라우마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얘는 뭐 하는 거야? 식당을 찾는 거야, 현실에서. 발이 아파. 쩔뚝거리면서. 식당을 찾았지만 불 켜진 식당이 보이지 않았다. 방파제 식당가를 헤매다 작은 불빛 끝 허름한 대문을 열고 갈매기집에 들어왔다.
깜빡깜빡 졸다 화들짝 놀란 여인이 메뉴판을 탁자 위에 놓고 느릿느릿 걸어갔다. 그 여인이 보인 거지. 입맛이 칼칼해 해초 무침을 주문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작업 중인 창밖을 바라보니까 밤중에 저 멀리서 오징어 배들, 어, 멀리 작업 중인 남자 모습이 실내처럼 유리에 번졌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해서 식당을 둘러봤다. 천장에 낀 먼지, 이제 막 갓 잡힌 듯 바득바득 안간힘을 쓰는 하루살이를 향해 느긋하게 긴 다리를 내미는 거미, 식당 등을 향해 힘차게 날아드는 나방의 날갯짓이 안쓰럽다고 생각하며 여인 놓고 간 해초무침을 한 입 씹을 때 부석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적고 있는 짧은 고수머리가 보였다. 그때서야 이제 그 머리가 보인 거야. 혹시 그 사람이 현기라는 사람의 현기의 행방을 알 수 있을까 싶어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화야. 따옴표 열고 합석 좀 해도 되겠어요? 아, 그렇게 경계 안 해도 돼요. 그냥 호젓해서. 근데 혹시 방금 배 만들던 분께 음식 건넨 분 아니? 옛날에 이제 그 앞장면에서 한번 스쳤던 사람이야.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던 하얀 얼굴의 젊은이가 알아봤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맞소. 아버지께 뭐 할 말 있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게 설명이 자꾸 되다 보면 이게 소설로서의 맛을 잃거든? 그러니까 뭐 나도 이렇게 잘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이렇게 뭔가를 자꾸 상황 속에서 그 보여주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느낌, 또 내가 현실 속에서 그것이 있어야 돼, 화자가. 그러면서 과거가 왔다 갔다 되면서 과거와의 어떤 현재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설은 계속 지금 좀 서사보다 이게 설명이 너무 많거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 계속 이제 궁금하니까 내용이 우선 내용을 본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계속 읽어볼게. 그 다음에 나와 그는 국밥에 집중하기보다 문답에 하기에 바빴고 나는 돌아가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물었다. 이는 뚝배기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이런 그 부분들이 우리는 문답을 했으면 무슨 문답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이게 지금 작가가 개입해서 글을 쓰니까 이렇게 좀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화자가 개입해서 글을 쓰면 스토리보다는 그 안에서 행동이 다 보이고 느낌이 살아있어야 되거든. 말묘의 트이자 아까의 어색함은 다소 사라진 듯 했다. 식당에서 나와 골목에서 담배를 펴고 있을 때였다. 이거 마치 옛날에 너하고 나하고 한번 저기 만나서 밥 먹었을 때 그런 것 같아. 그런 입맛을 몇 번 다시더니 나직한 어조로 물었다. 아버지는 블로그를 즐겨 하셨냐고. 그의 말대로 블로그는 활발했다. 2, 3일에 한 번은 꾸준히 새로운 글이 올라갔다. 그는 가끔 단상이라는 카테고리에 자신의 정념들을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좋지. 왜냐하면 우리 궁금해. 그 블로그 내용이 어땠고 그 블로거의 죽음이 이 화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압축해서 쓰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현실에서 생활하고 누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뭐 담배를 피고 이럴 때가 설명이 되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지. 글을 한 편 쓸 때 상당한 작업 시간이 걸린 듯 했다. 이는 글을 읽으면서도 연신 느껴지는 것이었다. 당시 현재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파 글쓰기에 여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글쓰기를 강박적으로 하게 되는 자신에 대해 상황이 담겨 있었다. 자, 이걸 지금 그 사람한테 들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원래 그 블로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야, 화자가? 하다가 블로그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나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 이 남자가 그 블로그하고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있겠지? 근데 뭐 담배 한 대 피면서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지금 밖에서 지금 장례지에서 지금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는 설정도 일반적인 설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제 밥을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물어보고 근데 어떤 분이었어요? 난 이렇게 한번 물어볼 것 같아. 어떤 분이었어요? 물어볼 것 같고 이 남자도 블로거를 보고 왔다. 내가 그 사람 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을 풀면서 들어오세요 이랬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남자도 자기 아버지가 됐던 뭐 자기 형이 됐던 어떻든 자기 가족일 텐데 블로거가 글을 연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자부심도 있었고 뭐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잘 아는 사이면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블로거가 누군지를 더 물어볼 것 같거든. 계속 읽어볼게.
그럼에도 블로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았다. 담배를 쭉 빨고 뱉었다. 블로그를 즐겨 했다고 말하니 그의 표정은 차츰 복잡해졌다. 근데 아까 블로그 보고 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와 같이 밥 먹자 그랬는데 복잡해졌어. 그 뒤로 근래에 아버지가 뭘 하고 다녔는지를 물었다. 그는 종로 주변 공원이나 극장을 홀로 배회했다. 내용에선 딱히 외로움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거 반대네. 그 블로거 지금 너 그 화자가 그 아들이야?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네네. 아들한테 블로거가 어떤 분이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아들이 물어보고 있네. 아버지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너가 읽은 거를 네. 다만 돌이키면서 충분히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그의 담배는 필터까지 타들어갔다. 자, 요거 한번 묘사해 볼까? 그의 담배가 필터까지 타들어갔다. 요거를 다르게 한번 써볼게. 지금 너 눈앞에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 있어. 네. 검은 양복을 입었겠지. 네. 그리고 쫙 담배를 펴. 그리고 너가 지금 옆에서 같이 있는 거야. 너 담배 피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 어, 그의 까만 정장이 어. 흰색 연기로 색칠되는 것 같았다. 그거 약간 그 얼마나 그 담배 연기를 많이 뿜었으면 후 하고 내뿜는데 내 바로 눈앞에서 내뿜었어. 야, 네. 그 상황에서 한번 얘기해봐. 이게 쭉 지금 빨아서 실제로 그 우리가 담배 필 때 그 사람이 그 필터에 그 담배가 그렇게 쫙 타들어가는 것까지 잘 보이지 않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네. 근데 한번 쭉 손을 들이켰다가 내뱉었어. 그때 그걸 한번 표현해봐. 그 다음에 후 하고 내뱉었는데 너가 느낌이 어떨까? 그 사람이 볼이 쪽 들어갈 때까지 담배를 빨고 응? 연기를 가득 뱉었다. 근데 그때는 어때? 자, 너의 이제 상황이 어때? 그걸 이제 그 같이 있는데, 뱉었는데, 예, 뱉었다. 골목에는 그의 복잡한 심정만큼이나 연기가 가득했다. 또 연기가 가득했는데, 그 남의 핀 담배 연기 냄새가 내 코로 들어올 때, 내가 담배 피는 사람이라도 흡연자라도 네. 남의 핀 사람이 연기가 코로 들어올 때 좋아? 아, 맵고 불쾌합니다. 그럼 그런 느낌들이 살아있는 느낌들이야. 그냥 아, 그런 것들을 자꾸 네. 써줘야 돼. 근데 그것이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소설의 주제와 소설은 쌓는 거거든. 매 장면 장면을 쌓는 거야. 기승전결을 갖고 쌓는 건데 작은 집을 하나 짓는 건데 소설은 그때 너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너가 가고자 하는 주제, 이 캐릭터의 어떤 상황. 여기서 너가 이 씬을 통해서 이 지금 장면을 통해서 뭐를 너가 독자한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이 확실히 서 있어야 돼. 여긴 지금 이 장면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독자한테? 이 장면에서는 음,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음, 아버지에 대해 상당히 그 최근에 좀 무관심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재밌게 묘사를, 장면을 써야 돼. 네. 그가 물었다. 대답하기 망설였다. 많이 외로우셨을 거라고 답하니 그는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아까 국밥집에서 들은 바로 그는 가족들과 같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거를 나는 이렇게 막 그 주저리 설명을 하지 말고 이 아들하고 대화하는 거, 대화체를 왜 안 써? 옛날부터 보니까 대화체를 안 쓰던데 대화체를 즐겨 쓰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냥 좀 대화를 쓰면은 음, 그 내용 자체를 좀 날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쓰진 않았는데, 근데 이번은 쓰면서 확실히 좀 대화를 좀 예쁘게 써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예쁜 말은 필요 없어. 근데 어떻든 보여주는 지금의 소설은 굉장히 영상적이야. 그래서 아마 잘된 소설도 아마 너하고 갖고 좀 하고 다른 사람이 쓴 거 갖고 할 텐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좀 지루하거든. 그는 규모가 큰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회사 특성상 바쁜 일정으로 아버지를 자주 찾지 못했다고 탄탄했다. 아까의 표정은 일면식도 없는 내가 자식인 그보다 아버지에 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이걸 좀 요 장면을 지금 너가 설정은 잘해. 이게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나는 그 사람하고 아들도 아니고 그 사람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 친아들이 나를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그간의 행정을 묻는 거 굉장히 재밌거든.
요거를 숙제로 내줄게. 요거를 좀, 요 장면을 다시 한번 쏘아봐봐. 좀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그 상황에서. 네, 그는 고개를 아래로 뚝 떨어뜨리곤 요즘이 너무 바쁘던 때라 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했다고 내게 변명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선 두 번째 네, 강의를 끊고 세 번째 때는 대사를 조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바로 또 한 2분 있다 수업 시작할게. 네, 선생님, 근데, 응, 지금 이 문제점들 들어보니까, 응. 뒤에 내용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있으면 대사 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세 번째 시간에서.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 네.